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누락 의혹을 받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새누리당 선대위원장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이어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도 공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공유지 매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와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와 위성곤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 노선의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한 편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선관위가 양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맞대응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집 마당입니다. 양치석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곳과 함께 공무원 연금과 은행 적금 등 14가지 재산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의 재산은 3억 8,300만 원으로 후보 등록 당시보다 7,190만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과 재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허위의 재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선거 공보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해당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후보가 서울에 집을 3채 갖고 있고 재산 신고에서 9억 원을 누락했다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서초구 연립주택이라든지 용산구 아파트를 소유해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가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강창일 후보의 재산이라고 발표한 재산은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을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착오로 인해 잘못된 내용으로 논평을 냈다며 유권자와 강창일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시절 구입한 공유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서귀포시장도 함께 공유지를 산 것으로 확인돼서 고위 공직자들의 소위 공유지 재테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지난 2010년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의 임야. 당시 제주도청 4급 서기관이었던 양 후보는 공유지였던 이곳을 4,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최근 이곳에는 도로가 뚫리면서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또 다른 공유지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이었던 김형수 전 시장은 임야 2,400제곱미터를 5,3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2년 뒤 이 땅을 6,3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노년에 텃밭을 가꿀 목적이었지만 인접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공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독점이 되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반 도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인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제주도의회도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입니다.
후보들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2공항 등 대부분의 현안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주도와 JDC가 공사 재개를 위해 추진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판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도민과 우리 사회가 도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이든지 아니면 도나 JDC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든지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입지에 대해 강지용 후보는 현행대로 추진을, 위성곤 후보는 갈등에서 우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강지용 후보가 허가 확대를 막는 조건으로 찬성인 반면 위성곤 후보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대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강지용 후보는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성곤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재심사는 두 후보 모두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적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중의 삶과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 농민 생존권 보장과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약속한 정치 세력을 선택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휴가 몰리는 5월이면 제주 기점 노선의 항공 좌석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한 편법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인데도 공항 3층 출발 대합실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번 달부터 봄 성수기가 시작된 데다 전국 각지의 수학여행단까지 제주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황금 연휴 기간의 경우 항공권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고 예약 대기자들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일반 저렴한 가격은 금방금방 없어지고 또 이용하려면 미리 한참 전부터 예매를 해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이틀 동안 제주 기점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이 4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소셜커머스에서 특가로 구입한 항공권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까지 판매 유형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항공권이나 여행권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행 항공법상 항공권 양도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편법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밤 9시를 기해 호우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 58.5mm, 서귀포 27.1, 제주시에 1.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40에서 100mm, 산간에는 최대 15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봉계동 516도로 한라생태숲 부근에서 달리던 소형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서 소형 승용차가 1톤 트럭과 추돌하면서 엔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부동산 업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35살 장모 씨 남매를 구속하고 또 다른 동창생인 류모 씨 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골프텔에 중국인 44살 A씨를 감금한 뒤 200만 원을 빼앗고 3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기계 구입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43살 김모 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영농법인들과 짜고 농기계 가격을 10에서 20%가량 부풀린 뒤 제주도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내 1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 총연합회가 해당 복지관 관장이자 협회 회장인 고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연합회는 고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의 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 수사 발표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한모 씨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